이런 그룹들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국에 있는 이런 기독교 종파와는 다른,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샤머니즘에 해당하는 대중 종교 모양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미국에서 유대인들은 숫자적으로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미국의 그 상업,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정치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죠. 또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다양한 형태로 상당히 많이 이제 거주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을 또 나중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바깥에서 가장 크게 지지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죠. 그럼 유대인들은 1649년에 이미 이제 뉴잉글랜드 지역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1649년입니다.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이 개척이 된 게 162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1620년인데 49년이 한 30년도 되지 않았을 때 이미 거기 영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제 존재했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유대인들이 결국 센터가 되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은 뉴욕이고, 특별히 아까 말한 뉴 암스테르담 지역, 지금 뉴욕 시티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와서 거기를 지배했는데, 그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덜란드가 스페인과의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와중에 세계적인 이런 해상 국가로 도약을 했고, 그 사람들 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네덜란드 상인들이 포르투갈이 개척해 놓은 항로를 따라서 이제 인도양을 거쳐서 일본까지 가고, 또 나머지 일부는 대서양을 건너서 브라질까지 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포르투갈 사람들과 싸워서 나중에는 이 자바 지역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지역을 이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그다음에 마카오를 거쳐서 일본까지 가게 되고, 일본과 네덜란드가 오랫동안 이제 무역을 하게 되면서 서로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브라질을 포르투갈이 점령을 해서 브라질을 자신의 식민지로 만들었는데, 한동안, 다시 말하면 1630년부터 54년까지 이 브라질을 네덜란드가 포르투갈을 쫓아내고 네덜란드가 브라질을 지배합니다. 24년 정도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아까 말한 네덜란드 사람들이 브라질로 상당히 많이 갔겠죠. 근데 그 당시에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거의 1500년 가까이 종교적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으니까 사방팔방으로 살아서 도망을 다녔는데, 어디에서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숨어서 보장을 받고 살았냐면 하나가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 남부 지역에 유대인들이 800년 정도 이슬람 사람들이 관용하는 상태에서 지금 이 스페인 남부 그라나다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죠. 근데 그게 1492년에 스페인이 다시 기독교 국가로 재정복을 완성하면서 유대인들과 이슬람들을 쫓아내거나 아니면은 기독교로의 개종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많은 유대인들이 아프리카로 도망을 가거나 전 유럽으로 도망을 가고, 스페인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겉으로 카톨릭으로 개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지경에 있었을 때 유럽에서 가장 유대인들에게 환대했던 나라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일찍이부터 종교의 관용을 베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네덜란드로 와서 상당히 많이 살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18세기죠. 이 계몽주의 철학이 발달했을 때 유럽에서 스피노자라고 하는 천재적인 철학자가 나타나, 이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고 네덜란드에서 살았던 사람이죠. 이런 식으로 네덜란드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이 살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아까 브라질을 개척을 했죠. 그러니까 브라질로 이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가는 그 배를 타고 일부 유대인들이 브라질로 갑니다. 근데 브라질에 있다가 거기가 다시 포르투갈에 의해서 이제 다시 네덜란드가 뺏기게 되는데, 그런 어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30년부터 54년까지 네덜란드가 지배했는데 54년에 다시 포르투갈한테 뺏깁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 관용을 베풀던 네덜란드가 사라지게 되고, 다시 카톨릭을 강요하는 포르투갈이 그 지역을 지배하게 되니까
거기 그 브라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서 네덜란드 사람이 지배하던 뉴욕으로 도망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뉴 암스테르담 지역으로 브라질 출신 유대인들이 대거 이주를 해 오게 되고요. 그래서 상당수가 그 뉴욕에 남게 되고 나머지는 거기로부터 미국 전역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제 그러면서 미국에서 그 이 뉴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사람들이 지배했고 그 사람들 종교의 관용을 어느 정도 허용했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과 또 유대인은 친했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또 잉글랜드 사람들이 거기를 지배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살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네덜란드 사람들 지배하진 않지만 영국 사람들이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관용을 베풀었던 거기서 가장 가까운 지역 중에 하나가 로드 아일랜드였죠. 로저 윌리엄스가 개척했던.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그 유대인들이 가서 뉴포트라고 하는 로드 아일랜드 동네에서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1658년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없어져요, 다시. 그러다가 1750년대에 다시 유대인 공동체들이 그 뉴포트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1763년도에 유대인 시나고그, 유대인 회당이 건축이 됐는데 그 회당이 지금까지 그 뉴포트 지역에 아주 그 오래된 유물로 남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조지아의 사바나라든가 그다음에 이 펜실베니아의 필라델피아라든가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 이런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이제 자기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는 오랫동안 상당히 어렵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19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비록 여러 명이 미국 전역에 살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종교적으로 지도해줄 유대인 랍비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미국 사회에서 제대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이제 유럽의 여러 지역에 특히 스페인과 독일 지역의 유대인들이 대거 미국으로 이민을 오면서 그때 함께 건너온 유대인들 안에 탁월한 유대인 랍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유대인 공동체가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도 나중에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